손자림 내비게이션 그 2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식주, 저는 의 담당입니다. 의 담당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천연 염색, 손수건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고 티셔츠도 염색하는 천연 염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염색할 거는 밤 껍질이에요. 제가 드린 재료를 보면 껍질이 이렇게 겉껍질이라고 하죠. 속에 있는 껍질은 없고 겉껍질만 까서 말린 밤 껍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소목이라는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신기하게 물에 담그면 빨개져요. 그리고 세 번째 재료는 괴화. 괴화는 꽃이에요. 회화의 꽃. 회화나무 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밤을 먼저 할 건데요. 이렇게 염료를 먼저 끓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련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정련은 원단에 있는 이물질을 빼주고, 또 여기에 풀기가 있으면 이렇게 빳빳하죠. 풀기가 있으면 그 풀기를 빼주는 거예요. 정련은 우리가 지금 밤 염색할 손수건 정련할 거예요. 정련 과정은 모두가 동일해요. 이 수건만 정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다 정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물은 좀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에 원단을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10분 정도 조물조물해서 풀기를 빼주고 이물질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정련할 때는 비벼도 되지만 돌려서 짜지만 않으면 돼요. 돌려 짜는 순간 요 크랙들이 염색에 오염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련할 때는 이렇게 조물조물 따뜻한 물에 담가서 눌러서 풀기를 빼는 정도, 이렇게 10분 정도 주물러 주시면 돼요. 주물러 놓고 우리는 밤을 끓일 거예요. 밤은 제가 드린 걸 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염액을 좀 진하게 내릴 거라 다 끓일 건데 여러분께서는 반 정도만 사용하셔도 돼요. 물은 제가 준비한 건 1리터예요. 그런데 1리터에 꼭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고, 이 밤 껍질이 좀 자작자작 잠길 정도? 1리터로는 좀 부족하겠네요.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끓이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끓여야 돼요. 밤 껍질 이렇게 물에 다 들어갈 정도가 됐죠. 껍질 양이 생각보다 많이 들죠. 우리는 매염제를 백반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밤물을 많이 내려야 돼요. 이렇게 잠길 정도 해두시고 끓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30분 끓여주세요. 네, 지금 밤 껍질이 끓는 동안, 염액이 끓는 동안 우리는 정련을 했죠. 이제 정련을 한 물은 버려두고 염액에 담그기 전에 매염을 먼저 할 거예요. 이게 매염은 뭐냐 하면 원단에 염색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염액이 잘 흡착되게 매염제를 쓰는 건데요. 사실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철매염, 동매염 이런 다른 매염은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나 백반 정도로만 매염을 해요. 저는 백반으로 색이 그래도 조금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백반을 준비했는데요. 이 물은 백반을 녹일 물이고, 이 물은 포트에서 끓이시거나 그냥 따뜻한 물 정도면 명반이 백반이라고도 부르고 명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잘 녹아요.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아주 많이는 필요 없어요. 명반물을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명반을 녹여 놓고 계속 사용을 할게요. 명반이 그래도 이렇게 손에 닿으면 간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 나지 않게 종이컵에 일회용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서 녹여주세요. 지금 염액은 계속 잘 끓고 있고요. 우리는 매염을 먼저 할 거예요. 매염은 명반을 녹인 물에
일반 물은 따뜻한 물도 좋고 찬물도 상관없어요. 손수건이 담길 정도의 물을 따라주시고 매염제로 셋, 4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염색할 손수건을 넣고 매염 중이에요. 염색이 잘 되라고, 색깔이 딸 때마다 많이 흘러내려오지 말라고 색깔이 잘 붙어 있게 흡착시켜 주는 거예요. 정련을 했고 매염을 했죠. 정련과 매염 다음에 우리는 염색을 할 건데요. 이 염색은 1시간 정도 끓였더니 잘 끓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물 색깔이 밤껍질 물이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 이 정도 될 때까지 푹 끓여 주셔야 돼요. 매염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색이 원단에서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힘, 이런 걸 결례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결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물조물 이렇게 비틀지 마시고 살살 눌러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제가 고무장갑을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요.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끓는 물을 우리가 염색을 할 거기 때문에 고무장갑 끼고 손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해서. 자, 매염이 다 되면 비틀지 않고 꼭 눌러서 짜요. 눌러서 물기를 뺀 후에 염색 준비할게요. 밤 삶을 때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요. 저는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장갑을 껴도 뜨거울 수 있어요. 안에 면장갑 한 번 더 끼시고 장갑을 끼셔도 돼요. 자, 매염제는 옆에 두고 쏟지 않게 조심. 물을 따를 때 망으로 걸리셔도 좋은데요. 이렇게 물만 내려오게 따라주시면 이게 밥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색깔이 되게 맑은 물이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좀 진해질 거예요. 한 번에 훅 담가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색이 이렇게 염색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는 물에 헹궈버리면 색이 다 사라져요. 10분 정도는 주물러 주셔야 돼요. 염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염색이 잘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무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끓은 상태에서 한번 식힌 후에 주무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10분 정도 주무르면 색이 많이 먹었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헹궈 주시면 돼요. 옆에 막 제가 물을 튀고 있지만 집에서 하신 후에는 꼭 잘 닦아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짰죠? 이렇게 담가져 있다가 이렇게 눌러서 짰죠. 비틀지 말고 꼭 눌러서 짜주세요.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염액은 옆에 두시고 여러분은 이제 화장실이나 세면대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깨끗한 물에 이렇게 헹궈 주시면 돼요. 깨끗한 물에 2번 정도 헹궈주면 색 보이시나요? 색이 변했죠. 밤으로 염색이 된 거예요. 제가 청년자립 내비게이션 2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의의를 준비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굳이 제가 염색을 택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이 가져지실 것 같아서예요.
어쩌면 버려지는 쓰레기잖아요. 밤이라는 게, 밤 껍질. 우리가 안에 있는 알맹이만 먹고 버리죠. 버려지는 쓰레기도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밤 껍질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 색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도 색을 갖고 있는데 사람인 우리는 어떻겠어요?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색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버려질 수도 있는 밤 껍질로 이렇게 고운 색을 내서 환경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줄 손수건을 완성했습니다. 헹군 후에는 잘 말려서 다려주시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밤염색에 이어서 괴화예요. 괴화는 어떤 색을 낼까요? 이런 노란색을 내요. 노란색인데 우선은 염액을 끓여야겠죠? 염액은 동일하게 물 약 1리터 정도의 괴화를 다 넣어주세요.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다 넣어주시면 굉장히 진한 염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고 괴화를 끓이는 동안 우리는 다음 준비해 볼게요. 괴화는 약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는데 팔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한 20분 정도 더 끓이시면 돼요. 네, 염액이 끓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이런 천을 드렸는데요. 얘는 이따 걸릴 때 필요한 거니까 요건 놔두시고, 고양이 문양은 그냥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얀색 아무 무늬가 없는 걸 제가 드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정년도 마치고 매염도 마친 상태예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까 밤 염색할 때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정년도 마치고 매염도 끝난 상태. 매염은 명반으로 했어요. 노란색을 이렇게 무늬가 나게 해보려고 해요. 무늬가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길게 무늬가 난 것도 있고 동글동글 이런 무늬가 난 것도 있어요. 이 무늬는 고무줄로 묶어서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무늬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쪽 끝쪽을 이렇게 잡아서, 제가 하는 걸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무늬는 고무줄 묶는 부분이 좀 연하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묶어주시면 돼요. 아래로도 조금 더 내려가고, 문양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무줄을 많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 반대편에는 동그란 무늬를 한번 내볼까 봐요. 동그란 무늬는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동그랗게 잡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염색을 한 티셔츠거든요. 이렇게 고무줄로 티셔츠를 접어서 염색한 거예요. 이 상태로 담궈 볼 거예요. 저는 또 다시 장갑을 끼고 준비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넘치면 안 돼. 약한 불로 하라고 했으나 나는 센 불로 계속 하고 있었어. 저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준비했어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와, 진짜 염액 잘 끓었어요. 제가 이런 천을 드렸어요. 이 천으로 걸르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드린 천은 염색이 되지 않는 나일론이기 때문에 염색되지 않고 괴화만 이렇게 건져낼 거예요. 건져내고 이따 털어낼게요. 자, 이 상태에 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색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한번 담가 볼게요. 제 손에 염액이 이미 묻었기 때문에 제가 이 천을 잡는 순간 아마 염색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담가 주시면 돼요. 벌써 색이 막 나오죠. 밤 염색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 담그자마자 색은 잘 나오지만 찬물에 헹구면 색이 금방 빠지는 결례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따뜻할 때 조물조물 약 10분 정도 주물러 주셔야 돼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에 물이 튀잖아요. 염액도 튀고 물도 튀고 하니까 씻기 전에 염액 끓여놨다가 욕실 바닥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대도 좋고 욕실도 좋고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물 버리기 쉬운 곳에서 염색하세요. 잘 나왔네요. 이렇게 조물조물 약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색이 조물조물 10분 정도 하니까 다 나왔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틀지 않고 꼭 눌러서 염액을 빼주시고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네. 아까 우리가 고무줄 담갔던 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한번 풀어볼게요. 고무줄 한번 풀어볼까요? 고무줄을 장갑 낀 채로 하면 좀 어려워서 장갑을 벗고 제가 고무줄을 풀러볼게요. 하다 보면 그래서 손에 약간 염색이 될 수 있어요. 고무줄을 꼼꼼하게 묶었다면 하얀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풀기는 힘드실 거예요. 손수건은 이렇게 말렸을 때의 모습과 또 다렸을 때의 모습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꼭 한번 다림질로 다려서 모양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란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구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2번 정도 헹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지 않죠? 염액이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동그랗게 했던 부분, 이쪽이 얼룩이 생겼던 부분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다리면 또 그 색깔이 나타나요. 그리고 고양이 손수건은 이대로 모양 그대로 나온 채로 노랗게 끝! 네, 이제 이번에는 소목으로 염색을 합니다. 소목은 나무예요. 말 그대로 목,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신기하게도 물에 담그면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붉은 염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수건도 붉게 염색이 되고요.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둥글게 염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카프도 연한 색부터 짙은 색까지 지금은 이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프도 염색해보고 손수건도 염색해볼 수 있게 염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냄비에 소목을 넣고 아낌없이 탈탈, 물은 약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1리터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고 끓여주세요. 소목도 팔팔팔 끓을 때 불을 좀 약하게 줄여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돼요. 뚜껑을 덮어야 빨리 끓겠죠? 자, 끓여보겠습니다. 끓는 동안에 우리는 준비를 해볼까요? 스카프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짙게, 연하게, 더 연하게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잠깐 두고요. 고무줄로 한번 묶어볼게요. 저는 이쪽 끝부분을 접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단하게 묶을수록 대비가 아주 크게 나타나거든요. 또 얘는 이렇게 접어서 한번 해볼게요. 동그랗게 접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끝에 하나 더. 3개 정도로 적당히 묶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맥을 꺼내기 전에 고무장갑 끼고 준비할게요. 자, 여맥을 내려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 해볼 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주 진하게 내고 싶은 부분을 담그셔야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염제들은 이미 정련도 되어 있고 매염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담가 볼게요. 가장 진하게 나올 부분이에요. 옆에 둔 채로 가장 진하게 내고 싶은 부분에 여맥이 스며들 수 있게 잘 펼쳐서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짜서 어느 정도 색이 들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2분 정도 담가서 주물러 주다가 고무줄로 묶어 놓은 손수건도 훅 담가주세요. 그러면 손수건의 이 면이 또 여맥을 확 먹을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여맥이 좀 약하게 되겠죠? 그 약해져 있는 부분을 중간 단계의 색으로 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넣은 부분은 아직도 계속 여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진하게 염색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중간 단계까지 꾹꾹 눌러서 또 2분가량 주물러 주세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너무 팔팔 끓는 여맥이 힘드시면 이렇게 한 김 식혀서 주무르셔도 돼요. 오래오래 주무를수록 색이 잘 들기는 하지만 20분, 30분 주무른다고 해서 더 진해지진 않아요. 어느 만큼의 색이 입혀지고 나면 여맥은 맑아지거든요. 더 이상 염료를 주지 않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진하게 됐기 때문에 또 마지막 천천히 연한 색으로 물들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색은 이 정도만 들어도 지금 보이는 색은 굉장히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또 헹구고 다리고 하면 매우 연해지기 때문에 지금 색이 내가 아주 원하는 색이다 라고 했을 때 멈추시면 연해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색보다도 훨씬 진할 때 여맥에서 꺼내셔야 돼요. 저는 끝부분은 아주 연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꺼냈고요. 나머지는 좀 더 주물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꼭 눌러서 짜서 비틀지 않아요. 꼭 눌러서 짠 후에 물에 헹궈 주시면 돼요. 염료는 옆으로 두고 깨끗한 물에 2-3번 정도 헹궈서 붉은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궈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맥을 한 40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여맥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아직 바닥에 있는 물색이 너무 진하잖아요. 이럴 때는 더 헹궈 주셔야 돼요. 제가 물을 바꿔서 한 번 더 헹궈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물 바꿔서 한 번 더 헹궈 볼게요. 깨끗한 물에 다시 처음인 것처럼 한 번 더 헹구면 훨씬 더 연하게 색이 나오죠. 자, 그라데이션 표현이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맨 끝이 가장 연하고 중간은 조금 더 진한 붉은색,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색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나왔죠. 헹궈 주실 때는 우리가 그래도 매염제를 썼기 때문에 끝끝을 잘 펼쳐서 헹궈 주셔야 돼요. 손수건도 그렇고 스카프도 그렇고. 이따가 티셔츠도 한번 해볼 건데 티셔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서 이 고무줄을 한번 풀러서 보여드려 볼게요. 고무장갑 벗고 고무줄을 풀러야 잘 풀려요. 가위로 자르셔도 되는데 가위로 자르다 잘못하면 손수건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이 묶여서 꽝꽝 묶여 있는 부분은 거의 하얀색으로 염액이 들어가지 못해서 흰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약하게 묶여 있는 부분에서는 염액이 살짝 들어가서 핑크빛이 나요. 그리고 아예 고무줄이 묶여 있지 않은 부분은 진한 붉은색으로 염색이 됐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은 말리고 다리면 다른 색이 돼요. 훨씬 더 약해지고 연해질 거예요. 자, 뭔가 좀 정말 드라마틱한 진한 색이 나왔죠. 헹궜을 때 고기 같다고요? 안 돼. 지금 보고 있는 이 핑크빛도 사실 다리고 나면 이 정도로 아주 연해질 거예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궈 보겠습니다. 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결례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래 사용을 해도 색이 많이 남아 있게 돼요. 처음에 잘 헹구면. 아, 여러분은 네, 이 정도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정말로 이걸 다리면 고기색이 안 나와요. 자, 세 가지 색이 잘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색이 나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장 진한 부분, 중간색, 그리고 가장 연한 부분. 세 가지 색을 내고 싶었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까지 끝. 소목 스카프. 손수건. 홀치기 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끝. 다림질의 팁인데요. 특히 스카프는 다려놨을 때와 다리지 않았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 스카프의 소재는 텐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유칼립투스 나무의 그 소재로 만든 천연이다 보니까 젖어 있을 때 다리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저는 이제 연한 쪽부터 다리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리미가 이렇게 세탁소처럼 생겼죠. 이런 좀 묵직한 다리미를 쓰지만 가정용 다리미로도 충분히 다릴 수 있어요. 약간 젖은 기운이 있을 때 다리는 게 더 좋아요.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젖었고 살짝 말린 다음에 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림질도 에너지도 들고 팁이 있는 거라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느낌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림질이 된 것과 안 된 것 차이는 크거든요. 지금 젖어 있는 애를 거의 제가 말리는 느낌으로 다림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리는 느낌으로 다려주시면 돼요. 처음에 봤었던 색이랑 다르게 훨씬 연해졌죠. 염색은 아무리 같은 농도의 염액을 쓰더라도 할 때마다 그 소재에 따라 다 색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때요? 다린 것과 다리지 않은 것. 꼭 이렇게 다려서 사용하세요. 네, 우리가 소목으로 염색했고 또 그 이전에는 괴화, 또 그 이전에는 밤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재료들이
손수건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또 티셔츠도 있었잖아요. 근데 티셔츠는 꼭 이번 우리 거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이제 좀 목이 좀 늘어나고 잘 안 입는 그런 하얀 티셔츠나 아니면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여기에 다른 색을 입혀볼까? 그런 것도 가능해요. 물론 정년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정년하고 매염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기 때 사용했었던 이 티셔츠로 제가 한번 홀치기 염 해볼게요. 염액은 소목으로 할 거예요. 저는 소목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소목이 아니어도 돼요. 일단 반팔의 소매 부분을 한번 고정해 보고요. 그럼 이렇게 염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쪽 팔은 조금 안쪽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색깔만 낼 때는 그냥 담그셔도 돼요. 이렇게 양쪽 팔, 그리고 포인트로 꽃 모양처럼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어디쯤 해볼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옆구리? 옆구리. 저 방향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가리키는 곳? 좋은 의견이야. 어깨. 그렇다면 이쪽? 여기서 이쯤? 생각대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여기 편한 곳 어디에 표현하고 싶으신 대로 자유롭게. 저는 다시 장갑을 끼겠습니다. 담가 보겠습니다. 훅. 한꺼번에 넣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색에 얼룩이 지지 않게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부분이 당연히 먼저 염색이 되겠죠. 이렇게요. 으아! 야외에서 염색을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들어서 보이게 해요. 왜냐하면 바람치기라는 걸 하거든요. 원단에 색이 입혀질 때 바람을 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와요. 그래서 바람치기를 항상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편의상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바람치기를 충분히 해주기가 어려워서 원하는 색까지 내려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옆에 줄줄 흘리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아주 연한 핑크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조금 더 주물러 볼게요. 색을 좀 더 진하게 내고 싶다, 나는 정말 진한 색이 좋아 하시는 분은 이 상태로 끓여주시면 돼요. 그때는 사실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손으로 주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 쇠가 아닌 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나무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끓여주시면 염액의 온도가 높아지면 염색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이것도 약해요, 염액이. 끓이고 싶어요, 굉장히. 끓일까요? 소목에 이 붉은색이 워낙 진해서 염액이 옆에 튀면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염색해 놓은데도 한두 방울 튀었잖아요. 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다 펼쳐놓고 했지만 여러분은 특히 다른 색을 했을 때는 다른 데 치워두셔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조금 다른 색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지금 매염이 되게 잘 된 상태 같아요. 매염이 잘 안 되면 또 원하는 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습도가 지금 높아서 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엄청 주물러야 이게 이렇게 있는 힘껏 꼭꼭 눌러서 염액이 제발 끝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주물러야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우리 한번 헹궈 볼까요? 색이 많이 나왔어요. 불을 끄고 염액을 꼭 짜서, 제가 지금 살짝 비틀었죠. 얘는 이미 입던 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옷들은 이렇게 비틀어서 짜면, 이렇게 처음 사용하는 그 원단들은 비틀어서 짜면 다 거기에 염색이 이렇게 크랙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입던 옷은 비틀어서 짜도 그렇게 크랙이 많이 나지 않아요. 자,
일단 한번 헹궈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헹궈 볼게요. 여전히 물이 나오죠? 이제 두 번째쯤에서는 고무줄을 풀러서 모양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장갑을 끼고 헹구는 이유는 뜨거워서 그래요. 뜨겁거든요. 고무줄을 욕심내고 많이 묶으면 물론 모양이 이쁠 수 있지만 풀다 화날 수 있어요. 예쁜 색이 나오기를 희망하며 와우! 원하는 느낌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티셔츠는 붉은색에, 스카프도 붉은색에, 그리고 손수건은 여러 군데에 나눠서 넣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에, 하고 싶은 색에 하시면 되고요. 또 꼭 티셔츠를 소목에만 넣지 않으셔도 돼요. 소목에도 한번, 개화에도 한번, 아니면 반반 가능해요. 재밌겠죠? 지금 이렇게 헹굼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한 번 더 헹구면 좀 더 짙은 색이 보일 거예요. 다시 헹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색은 원하는 색은 맞지만 또 다시 헹궈서 다리면 연한 핑크색이 될 거예요. 빨간 물이 계속 나오죠. 염료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 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헹궈 보겠습니다.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 보기는 했는데요. 완벽하게 하얀 물까지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색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짜볼게요. 꼭 빨래하는 것 같죠? 평소에 잘 손빨래는 안 해지는데 빨래하는 느낌으로 자,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색 나오셨나요? 티셔츠도 끝! 어떠셨어요? 염색.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도 있고 낯선 것도 있죠. 염색을 우리가 천연 염색을 특히 접해 보기가 어려운 거긴 한데 저도 어쩌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해보는 염색이 아니라 재료를 보내드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걸 또 제가 지켜볼 수도 없고 색을 볼 수가 없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색을 여러분의 느낌대로 내보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다른 그 설명들은 없고요. 이렇게 티셔츠에도 이렇게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반은 노란색 개화, 또 반은 이렇게 소목. 이런 느낌으로도 염색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든 어떤 것, 염료든 다양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염색 수업은 여기까지. 청년 자립 내비게이션 이번에는 의였습니다. 끝! 안녕, 끝!